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이 지난달 554억 원, 299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토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표본 5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도 주거실태 조사 결과 수도권의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가격 배수인 PIR이 전년 6.8배에서 작년 8.0배로 오르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소요되는 연수는 7.7년으로 전년보다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8.0으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7월 첫째 주 이후 5주 만에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매매 수급 지수가 기준선 이하로 나타난 지역은 울산과 대구, 세종 등 단 3곳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기준선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최근에 깡통 전세로 인한 사고 금액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요. 이를 어겨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 또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걸로 보인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번호 열렸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전화 부탁드리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로도 지금 방송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휴대폰으로 실시간 시청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노란톡방 보이시죠? 지금 휴대폰으로 노란톡방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 입장하신 다음에 최신 소식들 확인하시고 내가 가진 궁금증들도 바로바로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역시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은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시 소장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상황 알아보는 강의 시간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이 집값 고점 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이는 시장을 보면서 지금 갈팡질팡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소장님께서 강의 시간에 이 부동산 시장의 현 주소 짚어준다고 하는데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집값이 워낙 또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 매수 심리가 꺾일 수가 없는 거죠.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불안 심리가 더 자극을 받는 거고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국적으로도 집값들이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서울과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남다르게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승세는 이제 지속적으로 앞으로 당분간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측을 좀 하실 필요 있고요. 지금보다 집값은 더 오르는 건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어떠냐 보게 되면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로 보게 되면 뉴스로 통해서 보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주 대비, 지난주 대비했을 때 지난주 대비 0.3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만에 0.01%가 오른 거고요. 지금 4월 달 비해서는 0.28%가 오른 건데 그럼 0.28%가 계속 유지가 된 거냐? 그것도 아니죠. 쭉 0.28, 27부터 쭉 계속 매주 누적되는 부분이 0.28%씩 누적이 되는 겁니다. 계속 그냥.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얼마 안 되겠네라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달 또는 매주에 누적된 걸 따지게 되면 굉장한 수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자고 일어나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수도권 지역은 0.37,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0.28%까지 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전국적으로 전국에 있는 집값이 다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그중에서 서울 동남권, 강남, 서초, 송파, 강동권 같은 경우는 실제 0.19%가 오른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 밑으로 해봤을 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0.20%가 올랐다. 서울과 뭐 여러 개 지역만 따로 떼어놨을 때도 0.20, 0.19 이런 식으로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프상으로도 보시게 되면 계속 우측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꺾임새가 없이 또 안정적으로 현재 어떤 그런 평행선을 유지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불안 심리는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고 뭐 로또 아파트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다음 정부에서 어떤 형태의 부동산 정책이 나올까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공급량 늘리면서 단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 빨리 찾아야 된다. 뭐 장기 신도시가 입주하고 이런 건 나중 문제고요. 내년부터라도 단기간에 바로바로 입주할 수 있는 물건들을 신축이 아닌 구축에서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서 월급을요. 한 푼 안 쓰고 숨만 쉬고 집을 살려면 8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은 거를 한 푼도 안 쓰고 그리고 8년을 꼬박 모아야지만 집을 사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부터 8년이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8년 후에는 사실상 이 지금 현재 수도권 자기가 월급 받은 거를 그대로 모은 금액으로 살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앞으로 8년이지만 8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가격이 더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고요.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말씀드린 대로 7.7년, 작년에 6.9년이었는데요. 숨만 쉬고 돈을 다 모았을 경우에 숨만 쉬고 7.7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8년 정도 수치. 이 수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린 대로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과연 몇 배 정도 되느냐? 봤더니 8배 정도 됩니다. 8배. 연소득 대비 8배니까 실제적으로 연소득이 만약에 연소득이 1억 정도 되시는 분이 있다 한다면 집을 살려면 8배 정도 되는 8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계산한다면은 솔직히 서울 지역에 8억 정도로 집을 살 수 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지역은 아예 뭐 손도 못 대고요. 약간 외곽의 변두리 지역으로 들어가야지만 이 정도 가격에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입지를 선점하기는 어려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6배. 그다음에 도 지역은 좀 쌀 수밖에 없죠. 3.9배 이렇게 보시고요. 또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는 좀 떨어졌습니다. 임대료는 실제적으로 이제 20.0% 정도였던 2019년도에 비해서 18.6%. 월소득 대비 월소득에서 나가는 임대료가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 이제 18.6% 정도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는 15.1% 정도. 그다음에 도지역이 12.7% 이제 그대로입니다. 도지역은 이제 임대료 변화 폭이 없고요.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임대료가 떨어졌다.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임대료가 떨어졌다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 이제 월세를 찾는 사람들 수요가 실제로 점진적으로 전세라든가 매매 쪽으로 갈아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지금이 최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봤을 때 현재 주택 보유 의식, 집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식이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 40세에서 49세 같은 경우는 88.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올해 작년에는 한 70%대였는데요. 그 50세에서 59세도 88.5%. 뭐 60대 이상 뭐 당연히 더 높을 테고요. 중요한 거는 40세 미만입니다. 40세 미만이 82%. 특히 실제적으로 현재 20대, 30대 세대의 어떤 주택 보유 의식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현상을 실제적으로 어느 정부 때도 보기가 어려웠던 부분이고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나긴 했어도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30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사회초년생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회초년 입문한 사람들이 벌써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쪽에 자기가 매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좀 다르게 좀 잘못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87.7%는 주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의식변 말씀드린 대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가 가구 같은 경우도 집을 정말 갖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6.2%대까지 올라간 거고요.
현재 전체로 봤을 때도 79.1%에서 87.7%대까지. 그러니까 2017년도만 보더라도 거의 한 5%에서 6% 정도 올라간 거고요. 전세 가구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 64% 정도였거든요. 64% 정도 내 집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르기 시작한 2017년도에 72%, 19년도에 75.8%에서 현재 올해는 82%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세 물량도 부족하고 전세값이 계속 올려주기는 정말 부담스럽고 하다 보니 이 기회에 어차피 대출 받아서 남의 집이라도 은행의 빚을 얻어서라도 집을 사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구가 현재 이제 주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그만큼 많아진 거고, 월세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74.5%였던 세대가 현재 쭉 떨어졌다가 다시 67.4%대까지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 지역에 오래 사는 사람들이 현재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지역에 거주하는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그러니까 2년 정도 전세 기간이죠. 전세 기간 정도만 딱 살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2006년도에 37.5%에서 37.2%대까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중간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부터 2016년도부터 정점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도권 지역은 44.4%에서 41.9%대까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년 이내의 가구 비율이 그만큼 조금씩 더 늘어나거나 좀 변동폭이 커졌다는 얘기고요. 광역시 같은 경우도 34.5%에서 36.1%대까지. 그리고 도지역은 30.5, 도지역은 거의 변화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택에 2년 정도 거주한 사람이 2년 이내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거주 기간이 2년밖에 안 살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비율이 그만큼 등락이 심해진다는 얘기는 특히 이제 임차인들의 거주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 폭은 실제적으로 2년이든 4년이든 또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거기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실제적으로 내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런 주거 사다리가 이미 현재 완전히 끊어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투자 상품 당연히 부동산입니다. 29.6%가 향후 부동산 사면 돈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 국내 주식, 원자재, 금, 달러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투자 가치가 가장 큰 부동산 상품이 뭐냐 봤더니 이제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다. 강남권이라 한다면은 뭐 서초부터 강남, 그다음에 송파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생각하는 부분은 이번에 이제 개포동 이제 8단지 같은 경우도 로또 아파트가 되면서 실제로 15억 차익 뭐 이런 걸 또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계약금만 내고 20% 계약금만 내고 전세금으로 나머지 자금 충당할 수 있는 조건들, 그렇게 또 당연히 더욱더 심화될 수 있다 보셔야 되고요. 강남권 포함 일반 아파트까지 따지게 되면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상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80%대네요. 80% 정도 무조건 아파트다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그 다음이 3.4%가 오피스텔, 상가, 뭐 기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거는 뭐 LH 사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좋은 지역에 있는 지역에 정보를 입수해서 토지를 사게 되면 돈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요 근래에 갑자기 또 많이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가, 베이비 부머 세대와 포스트 베이비 부머 세대, 그다음에 이제 에코 세대, 이렇게 봤을 때 베이비 부머 세대 같은 경우는 적극적, 소극적, 실거주형 주택 한 채는 필수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 집 한 채만 있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좀 절대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베이비 부머 세대는 거의 비슷하게 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건 중요하지만 뭐 여유가 된다면 더 사도 된다라고, 또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 한다면 사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렇지만 에코 세대 28부터 41살까지의 이 현재 젊은 층 연령에서는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소극적에서. 그러니까 젊은 세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에코 세대라고 하는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가 이제 실제적인 부동산은 현재 구매 대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바뀐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또 포커스가 맞춰진 건축 형태가 또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 방향이 현재 어떻게 됐느냐 안 됐느냐, 잘못됐다 뭐 현재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벌써 몇 년째 계속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얘기 안 듣고 있다가 이번에 3기 신도시 얘기하면서 공급량이 어떻게 한다 하지만큼 먼 나라 얘기고요. 당장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세 정책, 부동산 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과 증여세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임대사업자 관련돼서는 이제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그대로 원안대로 유지하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도 실거주 요건 이미 백지화했죠. 종부세도 같이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들 현재 기간 남아 있으신 분들 특히 이제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물건에 관련된 거는 무기한적으로 그 물건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 배제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꼭 참고하시고요. 복지, 그다음에 저렴 주택 확대. 저렴한 주택을 확대한다라는 거는 현재 실제적으로 봤을 때 임대료가 싸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자재가 마감이 돼야 된다는 여러 가지 역할을 두 가지를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현재 그 어떤 소득 수준이라든가 의식 자체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주택이면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저렴하면서도 약간 그래도 조금 살만한 그런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금융정책 같은 금리와 세제 지원, 그다음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또 하반기에 또 인상 예정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고요. 세제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 강성으로 현재 계속 강화된 세금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거의 다 따로따로 노는 정책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개발이익 환수라든가 기본소득 뭐 이런 것들 따라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바뀌겠지만 지금 당분간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 앞으로 3, 4년 정도까지는 계속 집값이 연일 상승하거나 그 상태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부동산 시장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왔습니다. 정부의 고점 경고에도 집값 상승세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 특히 젊은 층들의 집 매수가 좀 거세지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지역 소개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정보 체크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이네요. 자,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약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지금 시장에서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보시는 이유도 궁금해지고 저희가 강남구 안에서도 직장인들 밀집 지역 역삼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수익뿐만 아니라 차익까지도 실현 가능한 지역입니다. 역삼동의 이제 테헤란 바로 인근이고요. 바로 전철 역세권, 최육세권이고요.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역세권이면서도 현재 강남역과 그다음에 실제로 역삼역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됐고요. 이게 그림이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세권이면서도 또 이미 준공이 완료됐고 한 28세대 정도 되는 세대에 실제적인 또 입주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투자 가치가 높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 직장인들 구성이 얼마나 좋느냐. 강남역과 그 주변의 신문단 연장선이라든가 연장이 되면서 그 주변에 또 직장인 구성들이 좋아지고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롯데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테헤란로 주변으로 해서 상업지역의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여건 변화가 생기면서 토지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강남 서초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오피스텔인데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앞으로도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 임대료가 또 높기 때문에 보증금 현재 원룸과 1.5룸 정도 되는 구성에 거기에 현재 3개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뭐 상가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주변을 봤을 때는 또 먹거리 시장들이 그만큼 풍성하죠. 강남역에 있는 현재 대형 상권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그 주변에 봤을 때는 또 업무 단지가 워낙 많고 벤처 창업가라든가 1인 창업가들 워낙 많은 지역이고 관공서라든가 교육시설들 이런 것도 워낙 풍부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입주민들의 또 성향 자체가 또 2030 젊은 세대들이 많은 지역이죠. 당연히 혼자 사는 인구들이 많고 혼자 사는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월 임대료 부담할 수 있는 또 자기 소득이 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합니다. 보통 임대를 놓는 물건들이 대부분 다 자기 소득 대비 현재 그 지역에 살만한 여건 되는 사람들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소득이 많거나 기본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지역에 살려고 하는 부분은 당연할 테고요. 또 직장이 또 가까우면 더욱더 그렇고요. 그리고 주변 르네상스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거나 복합시설로 같이 만들어지면서 실제적으로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아파트 개발뿐만 아니라 이제 상업용지 개발이 그만큼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테헤란과 말씀드린 역삼역 주변에 국제로 복합지구까지 같이 연결되고 있죠. 그리고서 이제 1인 기업들이 많은 또 특히 이제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은 지역이죠. 혼자 사는 인구들이 많다.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리고 주변 인프라 구축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주변에 대해서 인구 구성들이 좋아지고 사람들, 유동인구, 생활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주변의 시세들이 워낙 월등히 오른다는 얘기는 상업 지역에 워낙 공간들이 협소합니다, 이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제 어떤 밀집되는 수요, 또 공급의 한정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르네상스 복합단지 같은 경우도 숙박시설과 업무시설이 같이 만들어진다. 또 그 주변에 삼성동과 연결된 송파까지 연결된 잠실과 강남 지역에 연결된 지역들 이제 토지거래 허가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바로 GTX부터 현대자동차까지 무역센터 중심으로 했을 때 탄천 정비 사업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지하 개발 통해서 통합 개발하고 GTX A 노선과 C 노선이 개발되면서 위례신사선, 경전철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상업 지역들이 그만큼 분포도가 워낙 작은 지역들 또 이제 개발에 압력이 들어간 지역들은 대부분 다 용도가 바뀌고 용적률이 상향되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임대 금액은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고요. 투자 금액은 5,700에서 8,300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금은 보증 2천만 원, 월 105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은 2억 4천에서 3억 4천, 투자 금액은 5,700에서 1억 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직장인 수가 워낙 많은 밀집 지역이고 또 수익률도 높기 때문에 노후생활 보장되고요. 투자 가치까지 높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주거, 업무, 겸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정말 번화한 지역이죠. 테헤란로 근처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만나보는 소형 오피스텔이었고요. 다음 강남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이번에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과 3호선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부근에서 이번엔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주택의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5억 4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이번 만나볼 강남권은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이고 역으로 보면은 2호선과 3호선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부근이라고 합니다. 자, 교대역 부근에서 주택을 만나본다면 저희가 누릴 수 있는 이점들 한번 어떤 게 있는지 만나볼까요? 네,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교대역부터 2호선, 3호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테헤란로와 또 강남대로 연결된 부분, 서초면 RNC 단지라든가 현재 서초 방배 사당권역까지 연결된 부분. 그래서 서초와 강남을 연결한 지점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그 주변이 변화가 생길 테고요. 교육시설도 좋죠.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초중학교, 학군 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 넘치는 지역이고요. 또 그 주변에 예술의 전당부터 해서 법원단지라든가 종합병원부터 해서 또 그 주변에 아트밸리 가로수길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화된 상권이 조성되는 그 주변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가 이제 또 착공을 하게 되면 판매시설, 유통시설 늘어나고 삼성과 그 주변에 있는 대기업들 포진한 부분 때문에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고 직업군이 많이 발달된 지역이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제 상층부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주변에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직장인 구성이 만들어지는 어떤 벤처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주거 상업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부터미널 복합화 사업이 되면서 현재 호텔과 쇼핑몰, 오피스부터 해서 터미널 부지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4천만 원부터 6억 5천만 원까지고 임대 금액은 4억 5천만 원부터 5억 2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9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대 예상가 보증금 3천만 원, 월 120에서 150만 원, 대출 금액은 2억 1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활용하시면 투자 금액은 3억 원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급 주택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밀집되어 있는 또 신축이면서 또 희소성이 높은 보기 드문 신축이죠. 8학군 수요 때문에 다양한 또 어떤 임차인들, 그다음에 개발 호재나 희소성 높은 또 우수한 입지, 이것들 때문에 거주한다거나 보유한다거나 여러 가지 역할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신축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희소성에 주목해보고 왔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만나본 주택이었고요. 지금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에 대한 관심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화 한 통 주시면 무료 1:1 상담으로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관련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준다고 합니다. 무료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BS 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오늘 박영희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무덥더니 이제 살짝 가을이 올 것만 같은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게 되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좋은 부동산 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투자 선호도가 뭐 1위인 지역이죠. 예,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미래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제가 선별했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께서 특별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강남권의 두 지역을 선별해 오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네요. 자, 2호선 서초역 부근에서 방 3개짜리와 4개짜리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시세 보시죠. 시세는 약 7억 7천만 원에서 10억 8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첫 번째로 가볼 강남권은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이고 방 3개와 또 4개짜리로 저희가 주택을 만나볼 텐데 자, 입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입지적인 매력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실거주용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뭐 그동안 투룸 많이 투자하셨는데 실거주도 할 수 있는 3룸과 4룸, 넉넉한 한 22평에서 뭐 거의 뭐 30평 가까이 되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보면은 위치가 여기 남부터미널역, 교대역, 서초역 요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서초구나 서울고, 상문고, 동덕여대 아주 명문 학군들이 여기 많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거주용으로 많이 찾고 있어서 요즘 아파트가 워낙 넘사벽이다 보니까 요즘 또 거래를 다세대 주택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뭐 3룸, 4룸 이렇게 넓은 주택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다세대 주택도 아파트처럼 아파트보다 요새 그 인테리어는 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요. 우선 이쪽 지역은 아파트들이 새로운 아파트들로 변모하는 곳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보면은 서울 이 강남 쪽에 보면 새 아파트가 그 선두 주자로 아파트 가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가 아파트들 주변은 다세대도 같이 따라서 상승이 다른 데보다 높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이 서초구 쪽으로 터미널을 위시해서 이 9호선 있죠? 이쪽 쭉 뭐 직주 근접 지역,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죠. 접근성이 강남하고도 바로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학군 좋고 뭐 일자리 많고 또 다 좋은데 항상 이 강남 쪽은 주택 가격이 항상 넘사벽이고 높다고 그랬죠. 그래도 아직까지 다세대가 보통 이제 다세대 주택이 자꾸 오르는 이유는요. 토지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토지 가격이 보통 한 70%를 차지하고요. 주택 건설할 때. 게다가 요즘 또 그 건축 자재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는데 더 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 투자는 오늘이 제일 쌉니다. 요즘 이렇게 추세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일단 이쪽 지역은 교통이죠. 교통 좋고 학군 좋고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뭐 이곳 같은 경우는 뭐 한강공원도 가까이에 있죠. 그래서 뭐 이 더블 역세권, 뭐 트리플 역세권들이 가까이에 있어서 강남은 거의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까이 이 전철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갖춰져 있고요. 생활 인프라, 학군 다 잘 돼 있죠. 뭐 대법원, 고등법원, 뭐 이런 예술까지 같이 덤으로 가져갑니다. 서초구는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뭐 국악, 뭐 여기 국립국악원 뭐 이렇게 갖춰져 있고요. 국립현충공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강과 공원 또 예술까지 덤으로 가져가는 그런 서초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일자리가 많이 모여 있는 곳 서초구에서 뭐 바로 옆이 이제 동작구지만 서초구에서 바로 강남 접근성 가깝죠. 일자리, 테헤란로 우리가 말하는 그쪽 지역
삼성동 쪽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테헤란로를 따라서 일자리가 많은 밀집되어 있는 곳에다가 게다가 아파트 지금 재건축이 많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곳이고 직주 근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면 그만큼 리스크도 적고 투자 이익도 더 많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학군에다가 교통에다가 남부러울 게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좀 거주도해 보시라고 방 3개짜리와 4개짜리 주택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내가 살면서 집값이 오르는 그런 것들을 목격을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럴 만한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이렇게 3룸, 4룸, 방이 서너 개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도 이제 가족들이 좀 많다 그러면 그 아파트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너 개짜리, 방 3개, 4개짜리 그런 거를 하시려면 이렇게 아파트, 고가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지역 가까이에 있는 것이 그만큼 그 상승 가치가 높다 이러고 또 우선 이쪽 서초구나 요 방배역 요 주변에는 지금 조금씩 계속 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재건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이 더 좋아지고 생활 인프라 더 좋아지고 더 업그레이드되고 계속적으로 역시 강남이구나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정보사 부지 개발 있죠. 이쪽에 정보사 부지 개발도 이제 뭐 들어오고 또 여기에 예술의 본거지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술과 일자리를 같이 가지고 있는 곳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뭐 한강 아트밸리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얘기가 있냐면 저 한강의 세비섬에서 쭉 따라 올라가서 보행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술의 전당까지 쭉 따라서 그 예술의 거리, 그래서 아트 갤러리 뭐 이런 것까지 설치돼서 예술의 거리가 탄생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는 앞으로 생활 인프라가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쪽에 일자리가 또 늘어날 게 있죠. 예, 여기에 물류단지가 최첨단 물류단지가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곳도 뭐 서울시하고 종상향 그것 때문에 조금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최첨단이기 때문에 이 강남 쪽 요 가까이 있는 데는 우리가 물류를 뭐 택배라고 그러죠. 물류를 하루 이틀 전에 주문해야 되는데 이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바로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바로 내 앞에 온답니다. 그러니까 더 생활이 편리해지게 되겠고요. 또 앞으로 이제 여기 롯데 칠성 코오롱 부지 많이 얘기 나왔죠. 롯데가 또 굉장히 넓게 차지하고 일자리가 또 생기고 이 삼성 타운 옆, 삼성 그 사옥 옆에다 지금 짓고 있고 이쪽이 더 일자리가 뭉쳐지죠. 게다가 이 종상향이 돼서 이쪽 교대역, 서초역까지 또 아주 그 테헤란로에 발맞춰서 고층 빌딩 일자리로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게다가 요 양재 읍면 쪽이죠. 여기는 AI 연구단지가 탑5죠.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들의 연구단지가 이쪽으로 몰리고 게다가 이 AI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산업이다. 로봇 산업이죠. 예, 게다가 그 AI 대학원, 카이스트 대학원까지 이쪽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는 영재들도 많이 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여기 또 사당 복합 환승센터 또 가까이에 있죠. 이쪽도 뭐 지하 9층까지 뭐 썬큰 타입으로 해서 들어가고요. 다 햇빛도 들어가고 지상 29층까지 100m 높이로 건설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당동도 이렇게 지구단이 이렇게 묶여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개발이 이루어진다. 일자리는 더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한남 IC에서 경부고속도로죠. 양재 IC까지 지하로 빠르게 교통소통을 빠르게 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공원화해서 이렇게 공원이 산책로가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GTX죠. GTX가 이곳은 삼성역을 비롯해서 양재역에 C노선 들어오죠. 여기 AC 노선이 삼성역에 들어오는데 또 수서역에 또 A 노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강남은 그 GTX의 가장 수혜지다. 우리가 항상 강남 접근성이 어느 정도 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죠.
주택 가격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3룸, 4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실거주용으로도 좋고요. 지금은 뭐 우선 투자로 사놨다가 이사 갈 때 오셔도 됩니다. 자녀 교육이라든가 직장, 맞벌이 부부 가까이에 직장 근처로 오시고 싶은 분들 4룸, 3룸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싸다 보실 수 있겠죠. 7억 7천, 뭐 7억대에서 10억대까지 있습니다. 3룸, 4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와서 직접 다 신축으로 다 지어져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나온 거와 조금 고가로 나온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만 하실 경우에는 내가 지금 당장 7억에서 10억이 없잖아요, 현금이. 그래서 전세 7억 원에서 8억 8천 전세를 활용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내가 이사 갈 때쯤 지금 현재는 7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사놓으셨다가 나중에 그 계획을 세워서 이사를 오시면 되겠고요. 또 이쪽은 또 월세 수요도 많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원하시면 뭐 자금이 5천만 원이나 뭐 1억, 그거는 서로 반전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보실 분들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우리가 뭐 연금처럼 쓸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안전한 투자처다 말씀을 조금 다른 곳보다 조금 안전하겠고, 그다음에 대출을 40% 이용하시면 3억 천에서 4억 4천.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4억 천에서 5억 9천인데 사실은 대출을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반전세, 뭐 4억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대출도 가능한가요? 할까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로만도 괜찮다고 하고요. 가족과 함께 살면서 시세 차이까지 노려볼 수 있는 서초구 서초동의 방 3개와 4개짜리 주택 만나봤습니다. 다음 강남권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자,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이번엔 방 2개로 이루어진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시세 보시죠. 약 6억 2천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이번엔 적절한 크기의 방 2개짜리 주택으로 강남구 역삼동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강남의 여러 가지 지역들 가운데 역삼동만이 가지는 입지적인 장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역삼동은 테헤란로에 이렇게 붙어 있죠. 예, 테헤란로 쪽으로 삼성역에서 쭉 강남역 이쪽 쭉 따라서 테헤란로에 있다. 왜? 테헤란로는 일자리의 완전히 온상이죠. 일자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의 주택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삼성역, 뭐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이쪽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앞으로 투자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반사 효과로 지금 이 역삼동 쪽, 논현동, 역삼동, 양재동 이런 쪽이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왜 그러느냐? 앞으로 일자리, 직주, 모든 주택 가격은 일자리하고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아주 대표적인 삼성동하고 가깝기 때문에 가까운 곳은 지금 아예 지금 이 대치동 같은 경우는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이 역삼동이 많이 수혜를 보고 바로 반사이익으로 이쪽을 투자를 많이 하시게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쪽도 토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70%가 토지 가격을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 계속적으로 토지 가격이 올라서 강남은 오늘이 가장 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게다가 원자재값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금 나오는 금액에는 조금 투자하기가 힘드시고요. 투자하시려면 바로 하시는 게 더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일자리입니다. 지금도 일자리 테헤란로 이렇게 쭉 따라서 완전히 낮에 보면 햇빛이 안 들 정도로 일자리 고층 빌딩만 많이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 삼성동에 이 고층 빌딩이 이렇게 있는 곳 옆에는 아예 숲으로 이루어지는 일자리가 생깁니다. 지금도 서울이 약 4분의 1이죠. 약 100만 이상이 이 강남 쪽에 몰려 있는데 이쪽으로는 또 일자리가 100만, 120만이 또 창출이 된다고 하니 일자리 거의 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지금도 주택이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죠. 앞으로 일자리가 이쪽으로 완성이 되면 삼성동은 이제 앞으로 이쪽으로 지역으로 일자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자리 밀집 지역이죠. 예, 롯데 칠성부지, 정보사부지, 양재우면 RNCD 특구지역, 수서 역세권, 그래서 일자리 직주 근접지로
굉장히 각광을 받는 그런 역삼동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모든 거 살기 좋은 강남이지만 앞으로 조금 미래 차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의 키워드, 이 포인트는 일자리라고 합니다. 지금도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더욱더 많아진다고 하셨는데 개발 호재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이 강남뿐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입니다.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곳을 중심으로 이쪽에 GTX도 다 이쪽을 거쳐서 가죠. A노선, C노선 다 오고 바로 옆에 영동대로 지하 개발 6월 30일 날 첫 삽을 떴습니다. 예, 그리고 코엑스 옆에 있죠. 또 업무단지 또 마이스 단지가 또 되고 탄천 수변 문화공원도 이쪽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종합운동장까지 대형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지역으로 일자리가 120만, 130만이 창출이 된다 하니까 굉장하죠. 그래서 지금도 100만 이상 있거든요, 일자리가. 근데 거의 배 이상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지금 얘기가 조금 조정이 될까 어떻게 될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105층 롯데타워보다 15m 높게 건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뭐 통합 사옥이나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고르게 들어오는데 지금 이게 조금 건설비가 많이 든다 해서 뭐 70층으로 2개 동을 할까, 50층으로 3개 동을 할까 지금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강남구에서는 연계돼서 다 개발이 되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 조정을 하면 조금 차질이 생기지 않나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보면은 뭐 국제 업무, 전시 컨벤션, 뭐 관광, 숙박, 문화, 판매 이렇게 되면은 이쪽 지역이 뭐 높은 층으로 가던 낮은 층으로 가던 앞으로 삼성동은 세계적인 수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도 우리 강남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게 앞으로 더 세계적인 국제도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지금 영동대로 지하도시,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지하로 뭐 6층, 뭐 7층 지하로 내려가죠. GTX가 뭐 6층, 7층 내려가야 GTX를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A노선, C노선이 들어오죠. 삼성역에. 그렇기 때문에 지하 도시가 잠실 그 운동장에 한 30배 된다고 합니다. 그 면적이. 그런데 이쪽으로도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지하가 있죠. 지하로 들어가고 또 코엑스도 들어가면 넓잖아요. 근데 그쪽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제 생활 인프라 뭐 문화 모든 쇼핑 다 이쪽으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까지도. 예, 그래서 그 위에는 또 요 위에가 위에 이렇게 되는데 위에가 이제 약간 밑에는 차량 소통도 됩니다. 그래서 2.5배 서울광장이 2.5배로 이제 광장이 생기니까 아마 행사나 모든 게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되는데요. 예, 그만큼 좋아지고 또 르네상스 호텔 지금 거의 완공되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요. 또 롯데칠성 코오롱부지 여기에 들어올 예정이죠. 삼성타운보다 조금 더 넓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종상향이 돼서 교대역 서초역까지 강남역부터 더 그 테헤란로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일자리가 늘어나죠. 예. 양재우면 R&CD 특구 지역, 이쪽 지역도 AI 연구단지. 우리가 말하는 그 로봇 산업이죠. 굉장히 이 로봇 산업 지금 선진국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산업 AI 연구단지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양재동에 카이스트 대학원 AI 그 로봇 산업을 하는 대학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재동도 일자리가 뭐 마곡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GTX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눈여겨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우리가 말하는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지하로 차량이 들어가면서 지상은 그 고속도로 넓잖아요. 지상은 공원화된다. 친환경적으로 공원화가 되고 양차선은 물론 다니죠. 위에는 양차선, 가운데는 이렇게 그 공원이 돼서 산책길이 생긴다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만큼 기대가 되는 곳이고요. 강남에 AC 노선이 삼성동에 들어옵니다. GTX죠. 네, GTX.
GTX, A노선, C노선이 삼성동에 들어오고요. 양재가 C노선이 들어오고 수서가 A노선이 들어옵니다. 지금 삼성동까지는 빠르게 이제 운행이 될 것 같고요. 연말이나 연초에 이제 가능하게 한다고 지금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GTX가 연결이 되면 보통 사람들 뭐 이쪽에도 좋겠죠. 끝에도. 근데 그동안에 이쪽에서 한번 나오려면 80분 걸리기 때문에 한번 강남 나오기가 힘들죠. 근데 앞으로 뭐 10분, 20분, 30분 이내에 운행이 가능하니까 결국은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TX의 그 선풍적이고 많이 몰린다. 그만큼 인구 밀집도가 몰리는 거죠. 또 이제 강남에는 교통이 아주 좋습니다. 바둑판형으로 여기 이렇게 사거리만 지나면 있어요. 그래서 강남은 거의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생기죠. 위례 신사선이 또 뭐 위례 위례 신도시에서 신사동까지 또 여기 또 조밀하게 생깁니다. 더 편리해지겠죠. 또 위례 과천선도 생기기 때문에 교통은 더더욱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도 편리한 교통이지만 앞으로 여기저기에서 강남의 진입이 훨씬 더 쉬워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강남구 역삼동, 이 주택이면서 테헤란로 근처잖아요. 여기서 방 2개짜리 주택은 지금 한 얼마 정도로 투자가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6억 2천에서 6억 8,500. 이거 꾸준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투룸이 아이고 또 이렇게 많이 올랐나. 돌아서면 오르고 있습니다. 토지 가격과 또 건축비가 계속 오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르고요. 우선 이제 전세가가 많이 받쳐주기 때문에 뭐 6억씩 갖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5억 5천에서 6억 가지고 전세를 활용하시면 투자 금액, 실투자 금액, 내가 요 돈만 가지고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지어져 있고요. 와서 보시면 되고, 월세를 원하시는 분, 나는 노후에 뭐 월세를 좀 원한다 그러면 이 15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수익을 보실 수 있겠고요. 대출 40% 활용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3억 2천에서 3억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 안 하시고 이렇게 전세를 활용하시면 1억 안쪽으로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 미래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실투자 금액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대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근처에 주택 접근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에서 함께했고요. 하반기이기 때문에 전략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상담 소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1:1 맞춤 무료 상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 지금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남아있는 궁금증은요. 02-3153-2668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QR코드 나가고 있죠.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도 여러 가지 궁금증들 계속해서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욱 풍성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